어느 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공주가 있었답니다. 공주는 마음씨가 고와서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18살이 되던 해에 그만 큰 병에 걸려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나라 안의 모든 의사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우리 공주의 병을 고쳐주오. 만약 낫게만 해준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내리겠소. 그러나 으뜸으로 손꼽히는 유명한 의사조차도 공주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주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기만 했어요. 임금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그때 먼 나라에서 이름을 떨치던 한 의사가 공주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고맙구려. 공주님만 나으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그럼 나을 방법이 있겠소? 예, 배야. 공주님을 낫게 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 약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답니다.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렌지 나무가 자라는 따뜻한 남쪽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드넓은 꽃밭이 있는데 겨울이 없기 때문에 눈도 내리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습니다. 꽃밭에는 흰 꽃이 만발한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위에서는 수많은 꾀꼬리가 밤낮으로 울어댄답니다. 그 나무는 황금빛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3개만 있으면 공주님을 살릴 수 있답니다. 공주님이 첫 열매를 잡수시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2번째 열매를 잡수시고 나면 건강해지실 것이며 3번째 열매를 잡수신 뒤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오렌지를 저에게 가져다 준 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몸져 눕게 될 거예요. 오렌지를 구하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젊은이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알았소. 우리 공주를 위해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임금님은 당장 온 나라에 신하들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알리게 했습니다. 마을마다 이런 안내가 붙어 있었어요. 공주님이 큰 병에 걸리셨다. 약으로 쓰기 위해 먼 나라의 오렌지 3개가 필요하다. 먼 나라에 가서 오렌지를 구해오는 자를 공주의 남편으로 삼겠다. 그때 한 마을에 가난한 홀어머니가 세 아들과 함께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골치를 썩이는 말썽꾼들이었어요. 날마다 먹고 노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일하기를 어찌나 싫어하는지 늙은 어머니가 밭일을 해서 받아온 품삯으로 죽을 끓여 먹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만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달랐어요. 아직 어리긴 했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아낌없이 베풀 줄 알았답니다. 게다가 힘도 세고 배짱도 좋아서 홀어머니는 철없는 2 아들 대신 막내 아들만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밖에 놀러 나갔다 온 큰아들이 말했어요. 하하하, 제가 드디어 효도를 할 때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면 평생 고기 반찬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의 큰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물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통 모르겠구나. 어서 바구니를 하나 주세요. 오렌지가 열리는 나라에 다녀와야 해요. 그 오렌지를 드시면 공주님의 병이 낫는데요. 아무쪼록 조심해야 한다. 큰아들은 큰 소리를 탕탕 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멀고 멀었던지 몇 달을 걷고 또 걸었어요. 잠도 자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오렌지가 열리는 나라에 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곳은 따뜻했어요. 사방에 드넓은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밭 가운데 하얀 꽃이 피어 있고 수많은 꾀꼬리가 우짖는 오렌지 나무가 보였습니다. 나무 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탐스러운 오렌지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생각보다 쉽네 뭐. 이제 돌아가서 공주님과 결혼할 일만 남았구나. 하하. 큰아들은 황금빛 오렌지 3개를 따서 바구니에 넣고 왕궁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왕궁에 거의 다 온 큰아들은 잠시 쉬려고 샘가이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샘가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잘생긴 젊은이,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었나? 큰아들은 거지나 다름없이 초라한 할머니가 장차 임금님의 사위가 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못마땅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이 늙은 거지야, 내가 왜 그걸 말해야 하는데? 개구리 3마리다. 개구리 3마리? 그렇구먼. 큰아들은 다시 부지런히 걸어서 궁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큰아들은 온 나라 안에 다 들리리만큼 큰 목소리로 으스대며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이젠 마음 놓으십시오, 임금님. 걱정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오, 젊은이, 그대가 구해왔구나. 그럼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자, 오렌지 3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공주님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큰아들은 활짝 웃으며 바구니를 임금님에게 건네었습니다. 고마운 지고, 인제 우리 공주가 살았도다. 떨리는 마음으로 바구니를 열어보던 임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임금님은 바구니를 땅에 팽개치며 고함을 쳤어요. 네 이놈, 감히 나를 놀리다니. 개구리 3마리를 잡아와. 여봐라, 이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큰아들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게 바구니를 주세요. 제가 오렌지 나라로 떠나겠습니다. 돌아와서는 공주님과 결혼한 후에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어요. 둘째 아들도 길을 떠났습니다. 몇 달을 쉬지 않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걷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오렌지 나라에 닿게 되었습니다. 눈도 내리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는 꽃밭에 눈부신 흰 꽃들이 피어 있고 꾀꼬리들이 밤낮으로 노래하는 오렌지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아름다운 황금빛 오렌지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황금빛 오렌지 3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고 길을 떠났습니다. 왕궁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둘째 아들은 맑은 샘가에 다다랐습니다. 아이, 목말라. 물 좀 마시고 가야지. 그런데 샘가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할머니가 앉아 있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잘생긴 젊은이, 그 바구니에 뭐가 들었나? 그 말을 듣자 둘째 아들도 펄펄 뛰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말을 붙여. 이런 미친 할멈이 다 있나? 뱀 3마리가 들었다 왜? 할머니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감돌았습니다. 뱀 3마리? 그렇구먼. 다시 길을 떠난 둘째 아들은 해가 지기 전에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임금님. 여기 오렌지 3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공주님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오, 어서 보자. 그러나 바구니를 열어보던 임금님은 크게 화를 내며 바구니를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뱀 3마리를 오렌지라고? 여봐라, 당장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임금님, 분명히 오렌지를 땄는데 억울합니다. 둘째 아들은 울면서 부르짖었지만 바구니에서 나온 것은 보기에도 징그러운 3마리의 뱀이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즉시 감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런 바보 같은 젊은이들만 있단 말이냐. 우리 공주를 살릴 방법이 없단 말이냐. 임금님의 얼굴이 걱정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2 형님이 다 돌아오질 않네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제가 가봐야겠어요. 제게도 바구니를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막아섰습니다. 얘야, 안 된다. 내가 너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어딜 가겠다고 하느냐. 안 된다. 이제 너 하나 남았는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 있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렌지를 구해서 돌아오면 집안 형편도 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디 몸조심하거라. 예,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막내 아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몇 달 후에 오렌지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계절 내내 따뜻한 그 나라는 온통 아름다운 꽃이 핀 꽃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흰 꽃이 가득 피어 있고 나뭇가지 위에서 수많은 꾀꼬리가 밤낮으로 울어대는 오렌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나무에는 황금빛 오렌지 3개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됐다. 이제 공주님을 살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드시고 착한 공주님이 건강해지시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 막내 아들은 조심조심 오렌지 3개를 따서 바구니에 넣고 왕궁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왕궁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막내 아들은 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힘들다.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막내 아들은 샘가의 작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샘가에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이 구부정한 초라한 할머니가 앉아 있다가 막내 아들을 보더니 냄비 긁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생긴 젊은이, 그 바구니에 든 게 뭐지? 예, 할머니, 오렌지 3개랍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오렌지 3개라고? 막내 아들은 늙어서 몸이 한 줌밖에 안 되는 할머니가 몹시 가엾게 여겨졌어요.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있고 말고 내 물동이에 맑은 샘물 좀 찰찰 채워줄 수 있겠나? 예, 그러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내 아들은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우이. 그런데 그 오렌지는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는 거야? 왕궁으로 가져간답니다. 우리 공주님이 몹시 아프시거든요. 이 오렌지를 드셔야만 나으실 수 있답니다. 오렌지를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공주님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에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어떻게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저야 고생만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약간의 돈을 내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인자한 웃음을 띠며 막내 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넨 행운이 따르는구먼. 공주님을 아내로 맡게 될 걸세.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네. 내 말을 잘 들어두었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나. 예, 할머니. 막내 아들은 이 할머니가
보통의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임금님은 솔직히 자네에게 공주를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걸세. 그래서 요구 조건을 자꾸 내세울 거야. 첫 번째 요구는 나라 안에서 설치는 파리떼를 몽땅 쫓아내라고 요구할 걸세. 그러니 이 파리채를 가져가게. 할머니는 보퉁이에서 작은 파리채 하나를 꺼내어 막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작게 한 번만 내리쳐도 나라 안의 모든 파리가 백리 밖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올 생각조차 못할 걸세. 그 다음에 임금님은 다른 요구를 할 거야. 자, 이것을 받게. 할머니는 보퉁이에서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호루라기 하나를 꺼내서 막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호루라기를 써야 할 때가 올 거야. 임금님이 토끼 300마리를 모아두었다가 매일 해걸음에 가축우리로 데려오라고 하실 걸세. 그때 이 은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가게. 이것을 불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토끼라도 마치 목동의 뒤를 따르는 양떼처럼 졸졸졸 자네 뒤를 따라올 걸세. 막내 아들은 할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아직 다 끝난 게 아닐세. 토끼를 몰고 가면 임금님이 그중 한 마리를 달라고 하실 걸세. 그런데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예. 막내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보퉁이 속에서 반지 하나를 꺼내 막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드리기는 드리되 조건을 내걸어야 하네. 임금님께 이렇게 말하게. 이 반지를 공주님 손가락에 끼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는 일단 한번 끼워지기만 하면 점점 조여들게 된다네. 금세 공주님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게 될 걸세. 아버지, 어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시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일세.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몇 번이나 할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다음에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 햇살이 남아있을 때 막내 아들은 궁전 앞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임금님? 여기 오렌지 3개를 구해왔습니다. 임금님은 얼른 바구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오, 오렌지다. 이제 우리 공주는 살았다. 임금님은 손수 오렌지 바구니를 들고 공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공주야, 어서 이 오렌지를 먹어보아라. 공주는 오렌지 한 개를 먹고 나더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를 먹고 나서는 건강을 되찾아서 사뿐사뿐 걸어 다녔습니다. 세 번째 오렌지를 먹고 나더니 공주님은 임금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 오렌지를 가져온 젊은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나 건강해진 공주를 본 임금님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아까워. 아까워서 도저히 그 촌놈과 결혼시킬 수 없어. 그래서 임금님은 마뜩 차는 눈으로 막내 아들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약속을 했으니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지. 그런데 과연 공주의 신랑이 될 만한지 몇 가지 시험을 해봐야겠어. 좋습니다, 임금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나라에 파리가 너무 많다. 골치 아픈 이 파리떼를 쫓아내다오. 네, 문제 없습니다. 막내 아들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즉시 이 자리에서 파리떼를 쫓아버리겠습니다. 막내는 파리채를 들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마자 파리떼들이 우르르 나라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 광경을 본 임금님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아니, 저런 재주가 있다니. 촌놈이 보통이 아닌데. 좀 더 어려운 요구를 해야겠군. 임금님은 막내에게 다시 한번 요구를 했어요.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내 딸과 결혼하기가 숭늉 마시기보다 쉬워서야 되겠느냐. 한 가지를 더 통과한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내 딸과 결혼하려면 일주일 안에 토끼 300마리를 잡아 해거름의 우리로 데려와야 한다. 임금님 명령하신 대로 토끼 300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어? 임금님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끼 중에서 한 마리만 내게 다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금반지를 공주님의 손가락에 한 번만 끼워보게 해주신다면 원하시는 토끼를 갖게 해드리겠습니다. 좋다. 그게 뭐 어렵겠느냐. 막내 아들은 공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러자 반지는 공주님의 손가락을 자꾸자꾸 세게 죄어갔어요. 아, 아파요. 공주님은 아픔을 참지 못해서 하얘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빨리 결혼시켜주겠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는 죽게 될 거예요. 임금님도 놀란 나머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냐, 오냐, 내 딸아. 오늘 당장 결혼시켜주마. 임금님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반지는 손가락 조이기를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궁전에서는 막내 아들과 공주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어머님에게도 효도를 했고 어리석은 두 형들도 감옥에서 풀어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었답니다.